가게를 가득 채운 호로록 소리의 비밀. 추운 겨울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뜨끈 쫄깃한 칼국수입니다. 한 번 젓가락을 들면 멈출 수 없다는 마성의 한 그릇. 이거 먹으려서 이거 먹을.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색다르네. 빈자리가 생길 틈 없이 쉬지 않고 밀려드는 손님들로 가게 하는 인산이네. 계속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가 앞뒤로. 그리고 줄이 서가지고 저기 사거리까지 많이 쓸 때는 저기 사거리 있는 데까지 한 100m 정도. 어머머저 진짜 이 일대를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걸쭉한 국물에 갖은 고명을 골고루 섞어낸 쫄깃한 칼국수 한 그릇.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지녔다는데요. 이렇게 끓이려고도 안 끓여지더라고 집에서. 특별하게 멸치 육수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 중독성이 있어요. 특별한 맛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주방으로 향한 제작진. 언뜻 보기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칼국수. 여기에 스피드한 달인의 손놀림이 더해지는데요. 한 그릇 한 그릇 일정한 양 빠른 속도로 칼국수 채워가는 모습. 탱탱한 면발에 국물까지 가득 채워놓은 후 세 가지의 고명을 아낌없이 뿌려주는데요. 칼국수의 감칠맛을 책임지는 맛의 비법, 어떤 재료들입니까? 세 가지 고춧가루, 깻가루, 김가루 이렇게 세 가지. 전국적으로 소문난 달인표 칼국수.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국수는 난 육수색이 너무 맑다. 아이 설마 육수가 맹물은 아니겠죠? 맹물에다가 간장 한 국자만 넣어주는데 아이고 설마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걱정 마시고 드시오. 특별한 맛의 비밀 달인표 간장. 이제 여기서 이제 맛이 나옵니다. 비법이니까 꼭 알릴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양만 맞추는 것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일단 잘 말린 밴댕이에 깨끗이 손질한 파, 뿌리, 버섯, 마늘, 생강을 푸짐하게 넣은 후 푹 끓여주는데요. 갖은 재료를 넣은 육수에 간장을 넣은 후 처음 양의 3분의 1이 될 때까지 진하게 졸여줍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달인표 간장의 모습. 안 들으면 간이 식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거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라면 스프 같이 그 조그만 양에 그 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그 모든 맛이. 씹는 내수는 있어. 모양 비슷하게. 비슷하게 내수는 있어. 근데 맛은 안 나지. 그 맛이. 간장 한 국자의 특급 비밀. 일반 육수보다 담백한 맛은 물론 면발을 더욱 쫄깃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칼국수 한 그릇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그 맛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맛이 확실히 다른 칼국수에 비해서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 뭐 멸치 육수 맛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멸치 비린 맛도 안 나는데 굉장히 좀 시원하던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법 간장과 더불어서 칼국수의 맛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바로 달걀이었습니다. 적당히 잘 삶아진 면에 달걀을 풀어서 휘휘 저어준 후에 바로 그릇에 담아내는 모습. 흰자를 많이 넣고 노란자를 좀 남기는 거예요. 달걀을 섞는 것에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 김석호 달인. 처음엔 흰자를 많이 넣어서 면과 잘 섞어준 후 그릇에 면을 먼저 담아내는데요. 뜨거운 온도의 국물 속에서 달걀 흰자가 칼국수 면발을 한번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면발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담백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면을 건져낸 후 나머지 달걀의 노른자를 풀어주는데요. 뜨거운 국물에 휙휙휙 풀어준 후
노른자가 채 익기 전에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아내는 모습. 이런 과정을 거치면 면은 더욱 부드럽게, 국물은 걸쭉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더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는 고춧가루와 들깨가루, 수북한 김가루를 얹으면 완성. 노란자를 갖고 이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섞으면은 이게 이제 호박죽 끓이면 노른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골고루 이제. 달걀 하나를 넣어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달인표 조리 방법. 노른자가 흰자보다 더 빨리 익기 때문이라는데요. 달걀 하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한다는 달인표 노하우. 과연 맛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국물이 계란탕 같은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렇게 꽉꽉 밟아 만든 반죽은 자로 그어서 정확하게 1인분씩 나누는데요. 맛도 양도 32년간 변함없다는 달인의 철칙. 벌써 싸우죠. 싸워요? 예. 아이고 밥그릇이 벌써 틀리는데. 아니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왔는데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 많이 줘봐요. 완전 대박 터져요. 단 한 명도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먼 길을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면 한 가닥부터 구수한 국물과 고명까지 달인의 정성과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칼국수 한 그릇. 올해로 32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맛과 정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상황도 보시죠? 그런데 진짜 지겨워. 네? 지겨워 진짜. 잊어버려 안 지겨워. 머리가 또 안 좋아. 세 번 잊어먹어. 대단하시죠?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보조하느라 고개 한 번 돌렸다 나면 벌써 다 닦고 계셔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쁠 때 이제 막 탄력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오랜 내공이 쌓인 만큼 항상 비슷한 양을 만들어낸다는 달인. 그건 한 그릇 한 그릇 무게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1129g, 두 번째 1131g, 세 번째 1132g. 와, 정말 정확합니다. 면발 하나의 무게가 3g. 하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적 습관이 돼가지고 그 손에 감각, 느낌 이걸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주방. 잠시라도 달인이 빠질 수 없다는데요. 그렇게 항상 때를 놓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밥맛이 없으면은 여자 잠이 안 되는 밥맛이 있을 때는 이것도 손맛이야. 자신은 후다닥 허기를 채워도 달인의 칼국수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최고의 맛을 선사하고 싶다는 달인. 10년이고 5년이고 이제 더 있고 싶지 마음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이 얼마나 따라치냐 이게 문제 아니야? 건강하셔가지고 맛있는 칼국수 더 오래 만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맛있게. 달인 칼국수 맛의 마지막 비법. 32년의 세월이 담긴 달인의 정성입니다. 식당의 메인 메뉴인 만두도 아니고 칼국수도 아닌 바로 이 김치. 국수랑 함께 먹는 게 김치가 중요하잖아요.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손님들 왔을 때 처음에 나가는 게 물하고 김치 깍두기 같은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처음부터 안 좋아지면 그 음식도 이제 별로라고 이미지가. 식당의 첫인상인 김치를 정복하라. 그 맛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싱싱한 배추를 직접 보고 고른다는 달인. 이렇게 직접 다니세요? 예, 아침에 새벽마다 다니죠. 배추는 물론 양념에 사용할 고춧가루 하나까지 직접 다 확인하고 손수 빻아서 사용한다는데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매장 보고 다니니까 피곤해가지고 교통사고도
한번 크게 난 적도 있었어요. 김치에 사용될 양념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김치 담그기가 시작되는데요. 달인 속 꽉 찬 배추를 한 손에 드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손놀림에서 달인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이 자연스레 묻어나네요. 순식간에 배추 해체 완료. 이제 양념과 배추 한몸 되도록 골고루 버무려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달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밥 한 그릇 뚝딱 해낼 때깔 좋고 맛 좋은 김치 완성. 맛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신선한 김치도 있겠다. 뜨끈한 사골 육수로 만든 만둣국부터 맛으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푸짐한 요 칼국수까지 인기 메뉴 세팅 완료. 근데 요 칼국수 맛 책임지는 건 바로 요 고명이라고? 만드는 방법도 좀 특이합니다. 먼저 센 불에 바닥이 탈 정도로 냄비를 달궈 놓는데요. 최대한 온도를 끌어올려가지고 빨리 볶아야 되니까. 한껏 달궈진 냄비에 고명 재료를 모두 넣고 순식간에 볶아내는 달인. 이렇게 센 불에 빨리 볶아내야 물도 덜 생기고 씹히는 맛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만드신 거 아니요? 이것도 부족해요. 하루에 2번씩 볶습니다. 2번씩? 네. 그런데 칼국수를 준비하는 다른 직원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데요. 음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완성된 음식의 모양까지 바로 2년 전 마포 식당에서의 달인 모습과 빼다 박은 듯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완성된 음식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물론 완성된 음식의 맛까지 모든 체인점이 동일하다는 사실, 능숙한 실력까지 그대로 달인표라는데 바로 달인이 만들어낸 이 승진 시험 덕분입니다. 이제 맛과 그 음식의 평균화, 동일한 맛을 이제 맞추게 됐죠. 속 넣고 접고 돌리고 남들보다 3배 이상은 빠르다는 달인의 만두 빚기 성공. 손목 한번 쓱 돌렸을 뿐인데 눈 깜짝할 새에 만두 한 판이 뚝딱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각 지점 에이스들의 실력은 얼마나 될까? 연도별로 그 과장시험 통과한 분들입니다. 충무로 해 있습니다. 충무로 됩니다. 예. 달인보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같은 방법으로 만두를 빚기 시작하는 충무로 지점의 직원. 금세 3판 완성. 창암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의 직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만두를 빚어 나가는데요. 역시 기존 시간 안에 끝내 갑분이 통과. 이미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이 입증됐다는 직원들 3분 모두 2분 30초 안에 만두 3판 완성. 역시 과장급답습니다. 모양도 완벽합니다. 시험 기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을 높이면은 사람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려워서. 네. 승진 시험 제도가 있기에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직원들.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늦은 밤 영업이 모두 끝나고 매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과연 오늘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속속들이 금고에서 꺼내지는 현금들 한눈에 봐도 꽤 많아 보입니다. 현금은 150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카드는 357만 원 정도. 둘이 합치면 508만 4천 원 정도. 오늘의 땀과 노력이 깃들였기에 더욱 값진 돈. 제 몸이 힘들면은 손님들은 그만큼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자기 몸이 또 편안해지면 손님들도 이렇게 손님들 음식도 그냥 대충 내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야들야들한 면발, 빨간 국물, 짬뽕인가 육개장인가? 그것도 아니면 어머,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추운 겨울날 딱 좋은 음식. 쫄깃쫄깃하고 투툼한 면발과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 음식의 정체는? 장칼국수잖아요. 이쪽이 되게 좋아요. 유명하고 맛있고. 장칼국수요? 네, 장칼국수. 짬뽕 같기도 하고요. 뭐 육개장 국물 같기도 해요. 맛은 잘 틀리지. 짬뽕 그 먹을 때는 뭐 맵기만 하고 담백한 맛은 짬뽕에서 못 느껴봤어요. 이 집은 진짜 엄청 오래전이거든 내가. 처음 한 지는 한 25년 됐고. 오래되시네. 지난 30년 동안 장칼국수 하나로 승부했다. 안녕하세요. 예. 면발이면 면발, 국물이면 국물.
강원도에서 맛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장칼국수의 달인 김정자 달인입니다. 달인이 있다는 가게. 입구는 물론이요,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요요요 음식 때문인데요. 하얀 면발 위에 부어지는 뜨거운 빨간 국물, 보통 칼국수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쪽으로는 영동지방, 이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 인기는 상상 초월. 엄청나다니까요. 돈도 잘 버시겠어요. 예, 엄청 돈 버는 거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칼국수네요. 예, 특이한 칼국수예요. 다른 거 많이 안 들어가면서 야채하고 고추장 맛으로 해서요. 장을 풀어 만든다고 해서 그 이름도 장칼국수라고 하는데요. 달인의 칼국수는 일단 면부터 남다릅니다. 맹물로 삶는 다른 곳과는 달리 육수에 삶아서 면발조차 구수한데요. 면을 삶아낸 육수는 또 한 번 변신에 들어갑니다. 갖은 채소를 넣고 달인이 직접 담근 고추장을 풀어 장국을 만드는데요. 매콤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달걀을 풀어 넣어주면 얼큰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달인의 장칼국수가 비로소 완성입니다. 아, 맛있겠다. 장칼국수의 장이 이거예요, 이거. 달인의 칼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양념장인데요.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결정적인 맛을 내주는 거예요. 달인이 직접 담근 고추장에 일면 땡초라고 불리는 청양 고춧가루를 섞는다고요. 고춧가루는 그런데 찜기를 솥에 올리고 광목천을 깐 다음 고춧가루를 올려서 쪄준다? 어머나,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고춧가루를 찌세요? 네, 쪄가지고 해요. 땡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넣으면 너무 맵고 한번 쪄가지고 넣으면은 조금 매운맛도 가시고 달콤한 맛도 나고 이래요. 고춧가루는 이렇게 약 40분간 쪄주는데요. 그런데 달인, 어머나, 갑자기 소주를 잘 쪄준 고춧가루에 넣기 시작합니다. 보는 제가 취하겠어요. 아, 소주는 왜 넣는 건가요? 육수에는 해물이 많이 들어가요. 장을 풀었을 때 좀 냄새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소주를 넣고 한 번 더 고춧가루를 쪄준 후 여기에 매콤한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들어가는데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매운맛만 나고 구수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된장을 섞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춧가루에 고추장, 된장까지 이 세 가지의 재료의 조화 속에 최상의 양념장이 탄생되는데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제가 연구했죠. 몇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다 숙성된 상태에서 이것도 한번 쪄서 내니까 더 낫더라고요. 이어서 칼국수 면을 준비하는 달인. 면발을 육수에 삶아 구수함을 살려주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면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 칼국수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먹는 보통 칼국수는 이렇게 면발이 얇고 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면발도 봐봐. 손으로 직접 했다 이거. 다른 칼국수에 비해서 면발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갖고 목 넘김이 훨씬 더 좋아요. 부드럽고.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듯 칭찬이 자자한 장칼국수는 반죽부터 다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콩가루예요. 밀가루하고 반죽할 때 섞어서 하면은 구수한 맛도 나고 좀 담백해요. 일반 칼국수와 달리 콩가루를 넣어 한층 더 부드럽고 담백한 장칼국수 반죽. 치댈수록 쫄깃해집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치댄 반죽은 70년에 걸쳐 3대째 내려오는 이 홍두깨로 편편하게 펴주는데요. 그 맛이 더욱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반죽으로 면을 뽑을 차례. 일단 칼국수니 칼로 슥슥
잘라줍니다. 그런데 면발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얇으면 끓이면 그냥 후루룩 넘어가고 말잖아요. 근데 약간 두꺼우면 씹는 값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달인표 장칼국수 완성. 역시 칼국수에는 고명을 빠뜨릴 수 없죠. 그런데 요 김가루 놓치지 마시라. 바로 이 김가루가 장칼국수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 대체 이 김에 무슨 비밀이 있나 봤더니 갑자기 기름 안에 김을 집어넣는 달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을 기름에 튀겨요? 예. 어머나 어머나, 이게 바로 비법이구나. 그런데 김은 튀겨서 뭐 하시게요? 생김 쓰면 해금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기름에 튀겨도 바짝 튀기는 게 아니고 살짝 굽는 형식으로 해서 튀겨가지고요. 기름에서 약 1분 정도 튀겨야 김의 풋냄새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대단합니다, 달인. 생김을 처음에는 이렇게 잘라서 넣었거든요. 비린내가 이렇게 난다 그래서 굽는 거는 타기도 하고 막 이래서 기름으로 한번 튀겨봤어요. 튀기니까 또 고소한 맛도 살아나고 손님들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튀긴 김은 남은 기름까지 쭉 뺀 뒤 잘게 부숴서 고명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니 장칼국수가 안 맛있고 배기겠습니까? 달인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욕심은 없고요. 오시는 손님들이 장칼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초심을 안 잃고 열심히 장칼국수만 만들겠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김정자 달인을 응원합니다.